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10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5월 4일 화요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 성심 게시판 먼저 일반대학원 교학팀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일반대학원 외국인 전형 모집 안내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6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까지고 서류 제출 기간은 6월 21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지원팀 소식입니다. 2021년 상반기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대학 운영팀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쿡앤북 마켓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4일 금요일까지고 신청 방법은 신청서 이메일 제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CUBS 보도부, 연출기술의 신민경, 진행의 복효빈이었습니다. 가대 시네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마다 새로운 영화와 음악으로 학우분들을 찾아가게 된 가대안의 작은 극장 가대 시네마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영화 좋아하시나요? 혹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 영화가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영화는 우리의 삶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화는 단지 예술작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겪어보지 못한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개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꾹꾹 눌러놨던 감정을 쏟아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우리와 영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가대 시네마를 통해 눈으로만 감상하던 영화를 더 깊게 들여다보며 영화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착석하셨죠? 그럼 지금부터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고 함께 영화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그럼 불 끄고 상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의 OST로 가데 시네마의 문을 열었는데요. 5월이 가정의 달인 만큼 오늘 가데 시네마의 주제는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대표적인 가족 영화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들려드린 영화 OST에서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영화는 바로 천만관객의 눈을 훔친 영화 7번 방의 선물입니다. (7번 방의 선물은)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류승룡, 극중 주인공인 이용구는 37세이지만 7세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구는 딸인 예승이에게 세일러문 가방을 사주기 위해 마트 안전요원으로 일하며 돈을 모으지만 마지막 남은 가방을 딸에게 안겨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망감에 빠져있던 용구는 한 소녀의 도움으로 또 다른 세일러문 가방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가방을 사러 가던 도중 소녀에게 사고가 나고 응급처치를 하던 용구는 강간범으로 오해를 받게 되죠. 결국 누명을 쓴 용구는 1007번 방에 수감되게 되고 그곳의 방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함께 지내던 방원들은 용구가 누명을 쓴 사실을 믿게 되고 교도소에 공연을 하러 온 용구의 딸 예승이를 방에 데리고 올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그 후 계속된 경찰의 압박으로 용구는 사형을 선고받고 결국 아버지와 딸은 이별하게 됩니다. 그 후 예승이는 커서 변호사가 되고 아빠의 누명을 벗겨주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앞서 들려드린 OST가 흘러나왔던 장면, 바로 변호사가 된 예승이가 재판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노란 풍선을 바라보며 아빠를 회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슬프고도 따뜻한 선율이 영상과 잘 어우러지며 감동을 더했던 장면이라 개봉한 지 6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 장면으로 7번 방의 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부성애가 묻어나오는 영화 7번 방의 선물. 이번 달엔 가족들과 함께 다시 본다면 또 다른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네요.
이번 영화는 대부분의 학우분들이 추측에 성공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다면 모를 수가 없는 노래죠. 바로 나성의 가면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한동안 이 노래를 흥얼거렸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네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영화 7번 방의 선물이 부성애를 보여주는 영화였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 수상한 그녀는 엄마의 청춘이라는 주제로 모성애를 자극했던 가족영화였습니다. 아들 자랑쟁이, 욕쟁이 할매 오말수는 어느 날 가족들이 자신을 요양원으로 독립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밤길을 방황하던 말수는 오묘한 불빛에 이끌려 청춘 사진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난생 처음 곱게 꽃단장을 하고 영정사진을 찍고 나오는 길. 그녀는 버스 차창 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오드리 헵번처럼 뽀얀 피부에 날렵한 몸매를 가진 꽃처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말수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젊은 오두리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게 되는데요. 당황스러움도 잠시, 이 순간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에 말수는 머리도 바꾸고 손자 반지하와 함께 밴드 활동을 하며 처음으로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꿈처럼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손자인 반지하의 교통사고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고 가족 중 같은 혈액형이 사라진 말순밖에 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절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피를 흘리면 노인 오말순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순은 손자를 위해 수혈을 자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말순의 아들은 오두리가 자신의 어머니 말순임을 알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의 명대사가 여러 관객의 마음을 울렸었는데요. 오두리가 자신의 어머니인 것을 안 아들은 일평생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에게 제발 가시라고 애원하지만 그런 아들에게 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다시 태어나도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살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살란다. 그래야 내가 네 엄마고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이다. 이 대사를 통해 영화에 담긴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고 배우 성동일과 심은경의 연기 호흡 또한 돋보였기에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렇게 결국 말수는 손자의 목숨과 자신의 젊음을 바꾸게 되지만 모두가 행복을 찾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장르는 코믹이었지만 그 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참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울고 웃으며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대한 감사함까지 되새길 수 있었던 좋은 영화라고 생각되네요. 혹시 아직 안 보신 학우분들이 계시다면 5월 안에 꼭 가족들과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영화를 통해 얻은 용기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전해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오늘 가데 시네마와 함께한 첫 시간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저희 가데 시네마 많이 찾아와 주실 거죠? 다음 이 시간은 영화의 매력을 더해줄 팝콘과 콜라 같은 다양한 소재들로 꽉 채운 상영관으로 맞이할게요.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과 함께 곁들여지는 OST,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할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관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가데 시네마, 제작의 이혜은, 연출 기술의 신민경, 진행의 복효빈이었습니다. 시를 잊은 그대에게. 내가 그를 사랑한 것도 아닌데 미칠 듯 그리워질 때가 있다. 바람의 손으로 가지런히 풀어놓은 뭉게구름도 아니다. 양떼구름도 새털구름도 아니다. 아무 모양도 만들지 못하고 찢어지는 구름을 보노라면
내가 그를 그리워한 것도 아닌데 그가 내 속에 들어온다. 뭉게뭉게 피어나 양떼처럼 모여 새털처럼 가지런히 접히진 않더라도 유리창에 우연히 편집된 가을 하늘처럼 한 남자의 전부가 가슴에 뭉클 박힐 때가 있다. 무작정 눈물이 날 때가 있다. 가을에는, 오늘처럼 곱고 투명한 가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문턱을 넘어와 엉금엉금 그가 내 곁에 앉는다. 그럴 때면 그만 허락하고 싶다. 사랑이 아니라도 그 곁에 키를 낮춰 눕고 싶다. 최영미 시인의 가을에는입니다. 화자처럼 가을이 되면 이유 없이 가슴이 울렁일 때가 있죠. 가을 탄다는 말처럼요. CUBS 뉴스 해군은 신형 호위함 5번 함인 대전함이 어제 진수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경장남도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행된 대전함 진수식에서는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4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하였습니다. 대전함은 해군에서 운영 중인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을 대처하기 위해서 건조된 신형 호위함입니다. 대전함은 기준 배수량이 2800톤이고 5인치 함포, 함대함 유도탄, 전술함 대지유도탄, 근접방어 무기체제 등을 갖췄으며 해상작전 헬기 한 대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잠 어뢰인 홍상어를 탑재해 잠수함에 대해 탐지 및 공격 능력을 높였다고 전해집니다. 대전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2022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다시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 입법 개정안의 정리 여부에 따라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 뿐만 아니라 국내 1위 생명보험사 경영상 불안을 키우고 자본시장에서도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보험입법 개정안은 보험입법 제106조에 담긴 보험사의 타회사 주식 보유 비주에 대한 평가 기준을 취득 당시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자신이 특정 계열사에 편중하게 될 경우 계열사의 경영위기가 보험사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UBS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days and 6 voicemails away from another heartache. Sitting alone in an empty bed, spent the whole night wide awake. One day and I'm in season 2, a show I don't even care about. I can't believe all the things that came out of her pretty mouth. My body's a haunted house, filled with the ghost of the past. Can you blame me for it? How was I supposed to know? I wanna do over so I can go before her. I don't blame her for it. This is what young girls do. Back where I started, feeling sad and lonely again, again, again. My body's a haunted house, filled with the ghost of the past. Can you blame me for it? How was I supposed to know? I wanna do over so I can go before her. I don't blame her for it. This is what young girls do. Back where I started, feeling sad and lonely again.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최근 GS25 포스터로 촉발한 남성 혐오 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GS25 포스터에 삽입된 손모양, 소시지 등의 이미지가 여성 우월주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남혐 조장을 위해 사용됐던 것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지난 2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위와 같은 논란에 대해 젠더 갈등이 없다고 이악 물고 부정하는 분들은 이런 게 기사화되는 맥락조차도 이해 못하고 있을 듯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GS25는 남혐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포스터를 삭제한 뒤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가 대만 대표부 대표를 공간으로 초청한 것에 대해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포거스 타이완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브라이언 에글러 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달 30일 우주중 대표를 공관으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 했었습니다. 대만 대표부는 트위터에 에글러 대사는 미국과 대만 국민 사이의 오랜 우정,
공통된 민주적 가치 등을 강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언론은 1979년 미국 간의 공식 관계가 단절된 이후 미국 대사 관저에서 대만 외교관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난달 정부 관리들과 대만 관리들의 교류를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뒤 한 달도 안 돼 양국 외교관의 만남이 성사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CU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하구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CUBS 뉴스, 제작의 CUBS 보도부, 연출기술의 신민경, 진행의 복효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점심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10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5월 4일 화요일 점심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